10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카푸어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닉네임에 걸맞게 킬포에서 족뱅이 치다가 그나마 인간다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카푸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시는 꿈도 꾸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곳인 킬포에서 근무를 했었고 리얼 킬포 보스로 명성을 날렸던 60번 버스를 운행한 경험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60번 버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자면 인천 건단을 출발해 김포, 김포공항, 마곡, 발산, 등촌 등등 서울 강서구 지역과 당산역을 거쳐서 영등포까지 운행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전설의 60번이었을 시절에 배차 간격 4~6분 간격에 43대도 운행하였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중 손님 제일 많이 타는 노선 7위에 드는 매우 빡센 노선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분친절 민원 경기도 1등, 남포운전 베스트 5 안에 드는 노선이었으며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도 38대 5분에서 9분 간격으로 다녔던 노선입니다. 제가 킬포버스로 악명 높은 살벌한 노선 60번을 하면서 도움되었던 점, 족같은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던 점. 첫 번째, 각 노선별 신호체계, 외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빨리 습득한다. 킬포에서 60번을 타다가 타 노선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견습을 받을 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60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량 대수에 짧은 배차 간격을 자랑하는 헬 노선이다 보니 신호 잘못 외우거나 아예 못 외울 경우 출퇴근탕에 간격이 처지거나 자빠져가지고 골로 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기사들은 신호 체계를 전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킬포에서 60번을 타다 온 기사들은 어느 구간이 몇 분짜리 신호인가, 내가 가야 할 노선 구간에 주는 신호는 몇 분 간격으로 주는가, 줄이 밀려있으면 최소한 몇 대까지는 원킬로 받을 수 있고 몇 대 이상부터는 하나 먹고 가는 신호다. 금방 판단해버립니다. 지금 옮긴 회사에서 노선 견습을 탈 때 단 3일 만에 신호 연동 체계를 저도 모르게 암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쁜 타임 때 벌어져 있는 배차 간격을 마구마구 좁힐 수 있는 스킬이 쌓인다. 보통 기사들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할 때 배차 간격을 좁힐 엄두를 못 내려 한다. 사고 날까봐. 반면에 60번을 탔던 기사들은 어느 구간에서 줄을 타가지고 앞으로 칼치기를 해서 끼어들기 할 수 있는지 견적을 빨리빨리 재게 됩니다. 보통 손님이 입석까지 풀차로 가득 싣고 다닐 때 달리 엄두를 못 낼 겁니다. 반면에 킬포에서 60번을 탔던 기사들은 풀차로 손님 한가득 채우고 시속 80km씩 밟아 제낀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출퇴근 타임 때를 제일 재밌게 다닐 자신감이 항상 넘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도 제가 출퇴근 시간대 손님 한가득 태우고도 앞만 보고 막 달려대고 앞에서 확 잡아 빼버리니까 뒷차 기사가 카푸어님은 다른 탕에는 진짜 느긋하게 다니시다가 출퇴근 탕만 되면 미친듯이 빨리 달리시는 것 같아요. 쫓아가기가 너무 벅차네요. 비결이 뭔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60번 기사들 사이에서는 빨리 달리는 편이 아닌데 빨리 다닌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결 매니브를 안 알려드립니다. 돈에 부탁해요. 세 번째, 바퀴 달린 것만 보이면 무조건 빨리 달리게 된다. 직업병이라 그런가요? 요즘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엄청 빨리 달립니다. 60번을 하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하지 말라고 룰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선을 안 넘는 쪽으로 마구마구 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어디 가서 엄지척 받는 일이 많다. 경기도에서 제일 빡센 킬포에 개고생 많이 하는 노선으로 전평이 나다 보니 아는 기사들은 대부분 왕따봉을 많이 날리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회사의 힘든 노선에 가도 잘 버텨낸다. 60번을 하면서 느낀 게 인내심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타고 있는 노선도 정말 헬 근무로 악명 높은 노선입니다.
다른 기사들은 힘들어서 입에 단내가 나는 반면 저는 해왔던 가닥이 있다 보니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대형의 주요 노선으로 가라고 할 때 저는 남들이 꺼려하는 배차간격 짧은 노선에 무조건 보내달라고 어필할 예정입니다. 간격 짧은 게 시간도 잘 가고 제 스타일에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족같은 점. 첫 번째, 성격 더럽고 드세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 60번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워낙 힘들다 보니 기사들 성격이 매우 억척스럽고 드센 기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성격 드센 기사들 사이에서 근무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성격이 드세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격 드세면 나중에 타 회사 이직할 때 제 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위험률이 높다. 간격도 워낙 짧고 시간도 촉박하게 주다 보니 여러 기사들이 칼치기 하고 달리고 그러다 사고를 은근히 많이 내먹습니다. 특히 찌질이 사고가 아닌 스케일이 큰 대박 사고가 날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기사들 대부분이 사고가 한 건씩 있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 타면서 더운 거 추운 거 다 겪어볼 수 있다. 전기차 절대로 타지 마세요. 중국산이라 질도 떨어지고 배터리 전압에 전전긍긍하는 본인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중국 전기차 억을 줘도 안 탈 겁니다. 발에 동상도 걸려보고 별의별 것 다 겪어봤습니다. 이상으로 킬포 60번 운행 경험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잼일 거라 생각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저 60번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빡센 것 같습니다. 네. 네, 킬포니까. 킬포는 다 네, 빡시죠.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서 강서, 영등포. 일단 여기가 걸리네요. 여기가 많이 걸리네. 네. 킬포의 별명을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여기를 안 가면 킬포가 아니겠죠. 근데 여기를 가니까 킬포란 별명이 생겼죠. 네. 킬포란 별명을 만들어준 데가 여기에요, 김포공항. 왜냐하면 김포공항에서 이제 킬포 버스의 칼치기나 아니면 이제 고속주행 같은 것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신호 까는 행동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킬포라는 별명이 생겼죠. 근데 배차간격 4,6분이면 굉장히 짧네요. 야, 엄청 짧네. 대구나 부산에 4,6분 간격 버스가 없을 텐데 기본 10분인데. 야, 거의 뭐 지하철 간격이네. 지하철도 이 정도는 아닌데. 지상철도 한 7분? 그 정도 되는데. 야, 4,6분이면 진짜 짧네요. 야, 한 대 가면 뭐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네. 심야도 있다고요? 내가 보니까 왜 있냐 하면 이게 먹여 살려서 그런가 보다.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보면 버스 회사별로 먹여 살린 노선이 있잖아요. 이 번호가 먹여 살리나 보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배차간격 빡빡하게 주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꽉꽉 채워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00시 30분에 출발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저 시간에 운행을 해도 타는 사람들이 오직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저 시간에 운행을 해도 회사 입장에서 남는 게 있다 보니까 저 시간에 운행하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외연 속도가 남들보다 빨리 습득한다. 아무래도 뭐 동선이 길다 보니까 킬포가 운행 그러니까 그 독차 시간 짧은데 가야 되는 곳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빨리 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킬포 같은 경우에는 신호 체계를 그러니까 저분들은 왜 이해하기 힘드냐 하면 저분들은 신호를 굳이 막 까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기사들은 신호를 까서 간다는 것을 이해 못하죠. 네. 그 차이예요. 킬포는 신호를 깐다고 하면 미쳤냐? 아마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왜 그렇게 운전하냐? 그렇게 운전 안 해도 제 시간이 오는데. 왜 그렇게 운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킬포가 내가 봤을 때 욕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호를 까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니까. 신호를 까고, 맞잖아요. 저기 신호 체계를 이해해야 깔 수 있잖아요. 그냥 까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신호가 바뀌는 건지 그 타이머 약간 그 타이머택 같은 거 있죠. 게임으로 치면 타이머택이지. 몇 초 안에 뭐 몹이 나오고 폭탄을 던지고 약간 그런 식이죠. 신호를 까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언제 까야 내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 버스에서 오신 분들 왜 그렇게까지 운전해야 되네 그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바쁜 타임에 벌어져 있는 배짱하게 마구 좁힐 수 있는. 아 근데 이거 좀 심하다. 아니 일반 시내버스가 80km 어떻게 달립니까 이거는. 이거 아니 이거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버스 있잖아요. 만속 60km 달리면 무서워요 이게. 버스는 이게 밟으면 덜컹거리기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밀리는 이게 밟는 순간 손잡이 잡아도요 60 넘어가면 지탱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저렇게 밟다가 제동거리 걸릴 거 아니야. 제동거리 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동거리 밟을 때 사람 반동이 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빨라도 아무리 전기차가 빠른다 하더라도 버스는 제동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또 사람 많이 태우다 보면 화물차도 그렇잖아. 버스도 일종의 화물차 아닙니까? 사람을 실는 화물차잖아. 짐만 다를 뿐 맞잖아요. 6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보자. 한 사람당 한 60kg 잡아도 버스 한 6, 70명이면 한 4톤 넘게 싣고 있잖아 지금. 적재하고 있잖아. 아니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급브레이크 밟으면 사람 튕겨나가겠다 이게. 손잡이 잡고 튕겨나가겠다 이거. 한번 놓치면 반동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무서울 것 같은데. 난 시내버스가 80 이상 발생하는 거 난 상상을 못하겠어요. 60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50 정도 넘어가면 약간 무서워요 이 버스가 있잖아요. 밟으면 버스가 약간 바운스 거려요. 바운스. 가속 방지턱 같은 거 알바보다 바운스 거린다니까 이게. 버스가 기본은 이제 리미트 있죠. 그 속도로 달려도 약간 덜컹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이 넘잖아요. 그럼 덜컹거리는 이게 더 심해지고 60이 넘어가잖아. 그럼 버스가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바운스 거린다니까. 바운스. 덜컹덜컹. 더 밟잖아요. 더 밟으면 그 간격이 더 심해져. 그럼 언젠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출 때 과연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제동거리 잡아가면서 차 세울 때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옛날에 그 대구 버스도 버스 리미트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 버스 탈 때 많이 넘어졌어요, 여자들. 많이 자빠지고 많이 넘어졌거든. 구두 신인 분들. 학생들 엄청 많이 넘어졌지.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속도책이 딱딱 있으니까. 아주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버스 타잖아요. 그 버스 타고 샌드위치나 밀리고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속도 제한 없었을 때는. 지금은 다 있으니까. 예. 옛날에도 서울 시내버스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밟잖아. 밟다가 멈추잖아요. 뭐 버스 기사가 제동거리 생각해서 좀 서서히 밟아가면서 속도를 줄지 모르겠는데 확 밟는 분들 있다. 확 밟는 분들. 제동거리 예상에 확 밟는 분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 반동으로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몇십 명이 진짜. 그때 난 공포감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예. 속도 리미트가 다 걸려 있어가지고 못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 옛날에 배차 간격 같은 것도 일정하게 안 지켜지고 있을 때는요. 약간 버스 기사도 마음이었잖아요. 약간 버스 기사를 운전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엄청나게 체계가 잡혀 있죠. 버스 기사들이. 그때는 무서운 버스 기사도 있었거든요. 운전 험하게 한 기사들 있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그 버스 기사 타잖아. 그 긴장 타요. 긴장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어. 버스 기사 중에 제동거리 서서히 잡아가면서 밟아야 되는데 아이씨 확 밟다가 갑자기 굿브레이크 밟아요. 그 소리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난 소리처럼 들어요 이게. 그러면 있잖아요. 밟다가 누가 한 명 놓치면 그
밀려가지고 옆에 치잖아. 그럼 사람 도미노처럼 쫙 넘어진다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옛날엔 그런 거 많았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 얼굴을 외워놨다니까요. 번호하고 얼굴을. 그때는 보풀복이 심했습니다. 그때는 기사분들 보풀복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근데 80 얘기하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근데 이거는 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빨리 달리게 되는 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성격 더럽고요. 그렇죠. 근무가 힘드니까 성격이 더럽겠죠. 사고 이혼이 높지, 당연히. 신호를 까는데. 신호를 까는데 사고가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전기차 타면서 좋은 거 추운 거 다 겪어볼 수 있다. 이게 경기도만 중국 버스인가요? 이게 보니까 중국 버스가 경기도 지역만 몰빵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지방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중국 버스. 이거 뭐야, 에디슨 모터스? 유독 경기도에만 많은 거 맞죠, 이게? 경기도가 차량 대수가 많으니까 돈 아끼려고. 국산차 이제 현대에서 만든 거 쓰면 돈 많이 나가니까 버스 회사에서 이제 운영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 경기도에서 이 특히 킬포에서 못 걸었다고요. 야, 좋네요, 그거는. 그럼 경기도만 넘어오는 거네. 부산도 못 본 것 같은데. 경기도만 있네, 경기도만. 중국 버스 많다. 수도권,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가.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 이걸 일일이 다 국산차로 하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배 차이 나다 보니까. 어, 예산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 버스를 많이 하는 것 같네. 근데 이거는 기사 입장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승객들은 알 수 있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잖아. 이게 왜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더운 거 추운 거 왜 다 겪었냐 하면 연료를 막 때리면 안 되잖아, 이게. 연료를 춥 덥고 춥다고 막 써버리면 전기 다 방전돼 가지고 회차지까지 못 가잖아요, 이게. 계산하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발에 동상 걸고 추울 것 같으면 남들 똑같다는 거네.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춥다면 승객도 춥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추워도 승객은 틀어야 된다 이건가? 근데 이게 승객들 덥고 춥다고 다 틀어버리면 회차지까지 가는데 버거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막 틀어대끼면. 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중국 버스 이거 전기 이거 연료 감안하고 달려낸다고. 승객들 요구사항 다 맞춰가지고 다 틀어버리면 이제 한 코스 못 돌 수 있다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네요. 경기도 버스는 절대 안 타도록 하겠습니다. 킬포는 절대 안 탈게요. 뭐 킬포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난 킬포시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버스를 보고 안 가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야겠네요. 개인적으로 내가 경기도 중에 좋아하는 도시가 일산하고 킬포거든요. 김포예요, 김포. 근데 킬포라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을 접어야겠어요. 마음 접어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킬포 안 가잖아. 지금인데도 좀 열심히 해야죠. 킬포에서 가지 운전 습관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이제는 또 괜찮은 데 갔잖아요. 킬포버를 남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 저 사람 역시 킬포에서 왔기 때문에, 역시 킬포 출신들은 문제가 많아. 운전 험하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말 나오기 때문에, 킬포에 있던 것은 추억으로 남기지도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현재의 버스 회사에서 잘 정착하셔가지고,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험담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